자, 녹화 버튼 눌렀습니다. 자, 오늘 3월 2일입니다. 오늘 3월달 첫 거래일이죠. 자, 오늘 한국에이아투자센터 저는 홍희 전문가입니다. 자, 방송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오늘 시장도 일단 반등은 보였는데 우리가 시장을 보시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좀 불안해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아까 장중에 올라가다가 거의 뭐 하락 전환 직전까지 좀 흐름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고, 근데 이제 조정을 보이기 시작한 거 그 전주부터 또 흐름이 좀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는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 그 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전개됐다라고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빠졌고 오늘도 지금 지난주처럼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불안감, 2.7% 정도 올라가던 시장은 거의 그 하락 전환까지 갔다가 막판에는 조금 땡겨서 양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1%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용들 한번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시장이 변동성이 커도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은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럼 어떤 전략이 굉장히 조금 맞는 건지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뭐 사실상 돈 버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개인들, 특히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개인들이 너무 자신감이 너무 컸던 탓에 시장은 조정을 조금 더 오래 받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표들이 있어요. 사실 요게 과연 뭐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IT 섹터 특히나 많은 개인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이, 물론 지금 사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주세요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려있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 IT, 그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최근에 흐름이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죠. 뭐 애플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간 개인들도 좀 상당할 텐데, 이제 그거에 따른 전략,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죠. IT, 자동차, 요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왜 우리가 이제 거기서도 사실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은 늘 그렇듯이 전략 종목 등록하고 마무리 짓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 3월 첫 거래의 변동성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오늘 장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 쪽에서 이제 유동성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G2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이죠. 미국, 중국. 뭐 사실상 미국에 지금 대들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도 없던 얘기인데 경제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경제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해. 우리 싫은데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국가가 지금 현재로서 이제 중국이다. 미국에 의해서 미국한테 지금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디 뭐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명동에 그때 이제 사드 이슈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 명동 상권이 좀 힘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다른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는 거품이 좀 낀 것 같다. 이제 그 발언 하나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그 발언 하나가 나왔는데 오늘 지금 뉴스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볼까요? 거품이라고 중1 증시 오후 들어 줄줄이 급락,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상 3일절에 지금 쉰 국가는 대만, 우리나라 이제 두 군데거든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뉴욕 증시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흐름과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시중금리잖아요. 시중금리, 그죠? 금리.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도 갑자기 금리가 변동금리인데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좋지 않은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게 허슈칭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이 해외 금융시장 거품을 매우 우려한다. 요 부분들, 요런 발언들. 뭐 거품이란 얘기가 어떤 영향력이 큰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요런 데서 지금 나와버리면 어떻게 시장이 약간 조금 주춤한다라는 거죠. 이제 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품으로 우려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 상황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개선될 때 너무 거품이 많이 껴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우려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양쪽에서 좀 해줬거든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장은 다소 탄력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다. 이제 이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요거는 그러니까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개선과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딜레마인데 요게 지금 해결되기까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만약에 좋아지면 그때는 무슨 장세가 펼쳐져요?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거고, 오히려 실적 장세가 펼쳐질 때는 좀 더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돈 풀었고 돈이 풀린 상태에서 그 유동성 효과로 올라간 주식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효과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경기가 좋아져도 금리가 올라가면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유동성 회수, 이제 그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제 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경제TV나 다른 어떤 뭐 증권사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요거는 개개인차가 너무 또 심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물론 있고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비중의 싸움이고 현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제 그 전략에 따라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에 좀 더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즉 시장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변동성을 버티는 거는 순전히 본인 몫인 거잖아요. 그죠?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인 거지. 어디 돈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차트를 잠깐 봐도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밀렸죠. 근데 이렇게 빠졌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든 사람은 결국에는 본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현금 만드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저는 현금 안 만들 건데요. 왜? 시장이 좋을 거라고 봐서요. 근데 현금 안 만든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이 꼬꾸라졌어. 온전히 그냥 다 얻어 맞는 거고, 현금을 만들어준 사람은 여유가 좀 있는 거고. 그 차이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누구는 수익이 더 많이 나겠어, 다시. 당연히. 초점 매수한 사람이 당연히 수익이 더 많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몰빵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 해? 이만큼 올라가면 당연히 본전 내지는 조금 이익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니면 아직 본전도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라고. 기업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가, 이 싸움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전략 종목을 제시했지만 그거를 매수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 큰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종목을 있는 그대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본인이 골라서 산 사람이 또 차이가 있는 거, 이제 그 부분들이 결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주도주의 변경은 있을 거냐? 이건 없는 거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그 다음 경기 민감주. 요 섹터는 무조건 잘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전략 종목 중에 반도체 업종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의 변경은 없는 건데 높낮이가 다른 거예요. 수영장에 물 넣고 물 빼듯이, 그죠? 수영장에 물이 많이 나 어떻게 해? 수심이 깊어지는 거고, 물을 빼 어떻게 수심이 얕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본질 가치가 변화가 없으면 단순히 그냥 그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가, 이제 그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제 우리가 좀 그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대로 잘 매수할 수 있는 사람, 또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걸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 지금 어떤 많은 개인들이 수익을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슈들은 간단하게 좀 짚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거예요. 요게 좀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특별한 방법을 누군가는 이게 주식을 하시면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다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 있는데, 본인의 고집을 꺾는 게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본인의 고집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한두 번 수익 난 사람이 자기의 자만심에 빠져서 굉장히 오버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시장 꼬꾸라질 때 어떻게 다 오버히트 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 이게. 자, 근데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 1월달 12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들이 정말 자신감이 넘쳤을 때가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너무 지금 편승해서 매매한다라는 건데, 언론에 많이 나왔죠. 동학개미 운동, 개인들이 수익이 많이 났네. 근데 그게 대부분이 여러분들 아니다라는 게 문제죠. 100명 중에 10명이 수익 났어. 근데 80명이 만약에 손실이고 10명이 본전이야. 10명이 수익 난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건 항상 어디 10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 왜? 지수가 3,000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구간에서 개인들이 엄청 많이 샀죠. 얼마? 33주 8천억. 지금까지. 근데 이때만 매수가 들어온 게 여러분들 얼마냐면 25주예요. 25주 중에 절반은 뭐 IT 매수했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안 가는 거지. 많이 샀는데 그거 누가 돈 들여서 땡겨 주겠어요. 왜? 그만큼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죠?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사야 되냐? 그렇지 않지. 개인들이 무조건 털려야 돼요. 신용 매수가 줄어들거나 개인들의 매도가 발생을 해야 시장은 크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과 상관없어요. 이건 수급 문제예요. 왜? 땡기는데 하루 이틀까지는 아니지만 한 달.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연말에서 연초까지 7만원에서 7만원에서 96,000원 50% 정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한 달에도 채 안 걸렸습니다. 이 시가총액 큰 종목이. 그러니까 돈질하면은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지. 갈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지지부진되면서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거는 이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 누가 돈 많이 벌었대, 어느 암흑이가 돈 벌었대, 내 주변 사람 돈 벌었대, 시장에서도 동학개미 운동 개인들이 사 먹으면 가나보다. 그럼 삼성전자가 실적도 좋던데 이제부터 계속 올라가나? 매수한 사람이 여기 많죠, 그죠? 어디 9만원짜리 95,000원에서 9만원 85,000원 이상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한 2달 횡보했지.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개인들이 이제는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래야 타이밍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 개인 투매예요. 개인 투매라고. 개인들이 꼭 많이 팔 필요 없습니다. 개인들이 쫄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낄 때도 이거 지난주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왠지 시장 꼬꾸라질 것 같은데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여러분들 드셨을 거예요. 그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의 매수, 특히 개인들의 매도가 어떻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분위기 형성이 지금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사실 그런 분위기 형성이 중요해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개인들이 이때랑은 다르게 뭐 한다고? 투매한다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력들이 여러분들 그 물량을 받지. 그죠? 주식은 상대방이 내 주식을 비싸게 사줘야 내가 돈 버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겁내서 팔면 그걸 누군가 사겠죠. 근데 내가 겁나서 파는데 누군가 그걸 사. 근데 누군가 사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여러분들 거기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요거는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신용 잔고가 조금씩 꺾이죠. 신용 잔고가 진짜 많이 꺾일 때 요 자리가 여러분들 진짜 절호의 매수기였죠. 요 때도 마찬가지고. 그지? 네. 근데 요 때 한번 또 크게 밀리고 지금 밀리고 있죠. 요게 지금 나오면서 개인 투매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건데 반대 매매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용 잔고가 꺾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정도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점점점 싸지는 주식이 어떻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장중에 개인들이 파는 종목이 많아질수록 특히나 개인들의 어떤, 제가 이제 투매 증상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겁나서 파는 물량들이 많아질수록 세력 입장에선 그 물량을 걷어들이고 그 뒤에 어떻게 반등이 굉장히 빨리 들어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러한 조짐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월요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투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장중에 코스닥 특히 개인들이 매도가 1200억이죠. 근데 그런 개인들의 투매는 왜 나오나요? 라고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정이에요. 근데 현금이 있든 없든 느끼는 심정 비슷하죠. 근데 현금이 없는 분들은 그 어떤 압박감이 훨씬 클 거예요. 그지? 박스권 깨지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시장 폭락하면 어떡하지? 흔들어 제끼면 아까 장중에도 막 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개인들이 털린다고. 여러분들이 느낀 심리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혼자 느낀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느끼면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밤나무에서 밤 떨어지듯이, 아니면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 떨어지듯이 흔들어 제끼면 우두수 떨어져요. 그걸 누가 받아먹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야. 보시다시피 어떻게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 그죠? 고점은 여기에요. 근데 지수가 여기서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오늘 쓸어 담았지. 개인들이 파는 속도가 빨라요. 뭐 겁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서히. 여기서 조금만 더 흔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후두둑 하고 털리겠지. 근데 그게 자의적인 어떤 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버티다가 부러지는 상황. 그거 뭐야? 반대 매매지.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이 내가 신용 비수 스탑록 썼는데 여기서 털려. 어쩔 수 없이 버티다가. 그것도 여러분들 투매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사실상.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량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러니까 즉 누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만약에 횡보하는데 개인들이 만약에 팔았어, 그러면 그때는 진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진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넘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선 뭐야, 95,000원까지만 안 띄우고 계속 85,000, 지금 삼성전자로 치면 8만 얼마, 83,000원인가? 83,000원에서 9만원까지 갔어. 그게 여러분들 뭔데?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고점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횡보지, 삼성전자도 박스죠, 지수도 박스예요. 근데 이게 넘어서 9만원까지 갔어. 그럼 9만원에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가나보다 하겠지만 못 넘어가, 쉽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 뭔데? 박스권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얘네들은 저점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팔고, 저점 매수하고 올라가면 팔고, 이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뭐 개인들이 물량이 털리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1월달 고점이 넘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사실. 불가능하다까지는 아니고 넘어가기 쉽진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주식은 상대 물량을 내가 최대한 많이 갖고 와서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샀던 자리 1월달의 고점을 외국인 기관이 그러면 많이 사줘야 되거나, 아니면 개인들, 또 다른 개인들이 그만큼 사줘야 되는데, 개인들의 힘을 빌리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럼 외국인 아니면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쉽진 않다.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이 어떤 그 거품,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심리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그 뒤에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봐봐. 그러니까 심리만으로 여러분들 주식할 수가 없어요. 자, 미국 9년 만에 첫 금리 인상 임박했다. 세계 경제 초긴장 상태. 이게 언제 뉴스냐면 2015년도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요때, 그러니까 2006년, 2007년도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2015년도 12월, 그러니까 9년 만에 금리를 처음으로 제로금리에서 인상했던 시기가 요때잖아. 9년 만에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겁냈겠어.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상하고도 여러분들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당시에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분들 없지, 지금 사실, 그죠? 경험해보신 분들 거의 없을걸?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지금 보시면 요 자리 티도 안 나지, 그치? 왜 우리나라가 오른 게 없으니까 사실. 근데 요때도 지금 하락폭이 어느 10에서 한 13%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락폭 나왔던 게 한 7에서 8%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히스토리를 알아야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겠다라는 게 여러분들 잡힌다고. 요때 연말에서 연초까지 요때 많이 올랐죠. 조정 크지 않지. 근데 이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 빠졌어요. 20%. 다우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2% 밀리고.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 조금 한두 달 보이다가 어떻게 계속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진짜 경기 상황이 좋으면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뒤에는 금리 인상 하든 말든 신경 안 썼잖아. 그죠?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횟수가 중요해졌지. 1년에 뭐 금리 인상 2번만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만약에 4번 하면 이때는 이제 조정인 거고. 이제 그러다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창궐하게 된 거고. 그죠? 이때 그러면 제로금리 다시 간 거잖아요. 이제 요 부분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 한들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걱정할 게 없고요.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사실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이제는 아예 끝났습니다라고 보기보다는 한계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리스크 관리 뭐야? 두 가지예요. 종목으로 하든가 아니면 현금 비중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찰하셔야 될 게, 그러면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개인들이 자신감을 갖는가 안 갖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작년이나 올해 초 주식 살 때 굉장히 자신감 넘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볼 때는 두렵지 않은지.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은 두려운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지금 그거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더 많아져. 그러면 그럴 때가 진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는 개인 여러분들 수급을 보셔야 된다. 요게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개인 수급 매수하면 좋나요? 아니요. 무조건 지금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개인들이 파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1월 달에 25조 샀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점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 완만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될 수 있으면, 지금 보시면 1월 달에는 진짜 미친 듯이 매수했거든. 25조 가파르죠. 근데 그게 조금 완만해진 것 같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더 완만해지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으면 그때는 뭐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면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만 잘 봐도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주식은 결국에는 이런 물량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런 과정을 확인할 때 내가 치명상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가 뭐 갑자기 깡통이 난다든가 이러면 곤란하겠지, 그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잘 살아남아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진짜 우호적으로 전개가 됐을 때는 어떻게 그 수익을 여러분들 다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는가?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올라요, 지금. 연초부터. 근데 반도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반도체 공장을 하루아침에 뚝딱 지을 수 있을까? 절대 안. 몇십 조씩 들어가는 생산 공정은 이거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나에게 단 디램 가격 3개월에서 50% 올라.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잖아. DXI, 디램 익스체인지가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가격 보여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익스체인지 인덱스 보시면 어떻게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못 가요? 말씀드린 대로 수급 문제예요, 수급 문제. 어차피 걔네들은 물량 많거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지분을 얼마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급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이 달라.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54% 갖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이게 전체 지분으로 따지보면 외국인들 훨씬 많아요. 그럼 54%야?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어차피 100% 올라가도 이거 54%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나중에 가도 수익 보는 거예요. 이미 주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항상 포트에 뭔가를 담아 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매수 매도를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하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중에 가나 지금 가나 이 비중에만 크게 무리가 없으면, 변화되는 게 없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미 주식 많이 들고 있어. 그러니까 즉 나중에 땡기더라도 평가 금액은 한 방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에서 얘네들은 좀 여유가 있는 거고, 개인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죠? 난 빌려서 했기 때문에 지금 급해. 아니면 난 지금 돈을 빨리 벌어야 돼, 급해. 땡겨주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주식은 아닌 거니까.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수출도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거든. 역대 2월 중 1등이래. 언제? 이번 달이. 그 2월달, 이번 2월이. 지난달 일평균 수출이 26% 증가했대. 그럼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한 게 뭔데?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이야. 근데 주가가 지금 최근에 못 가지. 무슨 문제? 수급 문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지.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서 경쟁력을 얻었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얻었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그지? 둘 중에 하나.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좋은 이슈예요. 근데 주가만 못 가는 거잖아,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최근에 지역별로 보면 중국, 미국, EU 다 4개월 연속 늘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거품 우려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호재는 있는데 주가가 못 가는 상황. 그럼 여기서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수급 변동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그게 말씀드린 게 1월 달과는 다르게 개인들이 겁먹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크다. 이제 요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만 좀 잘 기억하세요. 기울기. 개인들의 매수 기울기가 조금씩은 완만해질 수 있으면 좋아. 앞으로 보셔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럼 점점점 개인들이 어떻게 횡보할 때 매수를 안 하거나 매도로 바뀐다라고 하면 요때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내지는 그 전 단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